반갑습니다. 우주 최강 편입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독편사 편입 논술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논술을 가르친 지 13년, 14년, 거의 15년이 되어 갑니다. 2005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요. 논술을 가르치면서 항상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편입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입 논술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학생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해도 될까요? 아니, 그 질문을 왜 하죠? 아니, 지금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자, 늦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고요. 논술은 언제 시작하는 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공부 제대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편입 논술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자, 열심히 배경 지식을 외우고 열심히 문제를 풀면 뭐합니까?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사고력, 깊이를 글 속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내 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쓰고 머릿속에 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편입 논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뭐냐?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논술 문제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나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미친 듯이 쓰고 미친 듯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방향이라는 건 뭔가요?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은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이 학생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와, 대학에 와서 연대, 고대, 경희대에 진학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의 학업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얘는 진짜 똑똑한 애인가? 이걸 본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글 안에서 여러분들의 똑똑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똑똑함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이 학생을 뽑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티를 많이 내야 된다는 거니까요. 이 똑똑한 티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술의 글을 쓰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똑똑한 티는 어떻게 내나요, 선생님? 그걸 배워야죠. 자,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어떤 사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글 속에 나타나야지만이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논술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자, 그러면 똑똑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개념에 익숙해야 합니다. 개념. 개념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개념에 민감하지 않은 학생들은 절대 좋은 글을 못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개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단편들을 쭉 모아서 하나로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학생들 실제 글을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글쓰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틀리진 않았지만 그 친구는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왜? 나열식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연습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개념적 사고 연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인 사고 연습이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학이 묻는 논제가 어떤 질문을 담고 있는가, 그 논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 요약, 비교, 분석, 판단,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어떤 연습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이죠. 낯선 제시문을 스스로 독해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낯선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 대학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네 번째 능력입니다. 자, 대학에서는 인문과 사회가 나누어져 있죠. 그죠? 인문과 사회가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과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사회 계열 쪽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사이에 텍스트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
이해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낯선 사건이나 현상들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렇지만 사회과학을 탐구하는 학생들은 사회의 현상이나 사건들이 인과성이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분류하고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은요, 세상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그 차이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뭘 보여줘야 돼요? 내 글에서 나의 똑똑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없이 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막 글쓰기에 바쁩니다. 배경 지식을 엄청 습득하고 글을 많이 쓰면 논술 실력이 는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논술을 막상 가르쳐 보면 한 달을 공부했지만 1년 배운 아이들보다 잘하는 학생도 있고요. 1년을 배웠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논술이 묻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논술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처음으로 논술을 시작할 때 이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려면 독편사 편입 논술에서 제가 강의하는 기본 강의를 꼼꼼히 들으시고요. 아, 논술이 요구하는 사고력이 이런 거구나.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펼쳐야지만이 내 글 속에서 나의 똑똑함이 묻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편입 논술 공부는 언제 시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혹은 한 달 뒤에 혹은 한 달 전에 시작하더라도 제대로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를 막상 시작을 하고 나면 어디에서 승부가 나냐면요, 집중력과 성실성에서 승부가 결정납니다. 대부분 학생들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맥주 한잔 해야지, 오늘 너무 많이 해서 좀 쉬어야지, 월드컵이다, 축구 봐야지, 그러면서요 공부의 리듬이 매번 끊겨요, 학생들이. 그러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모든 공부는 집중력과 성실성의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 저는 배경 지식이 없는데요, 선생님 저는 글을 못 쓰는데요, 괜찮아요.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성실성을 가지고 방향성만을 잘 탐구하고 그 방향성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있으면요, 그 방향에 맞게 쭉 갈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요 2, 3개월이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자꾸 넣으려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의 공부를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하나요?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도 되나요? 이런 걱정은 접어두시고요. 그런 갈등과 방황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편사 편입 논술에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것들은 항상 질문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주 최강 편입 논술 전문가 김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